자,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이고요.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전국의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 게 지난 11월 24일인데 내년 1월 7일까지면 그게 45일간 진행하기로 좀 합의를 본 건데 문제는 시간이 지금 벌써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16일째, 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흘러간 것이고 이게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45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뭐 기관 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주 정도 남짓 밖에는 없는 건데 그마저도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랑 연결이 돼서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금 없는데 예비조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일단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이제 각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렇죠.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런 기간들인데요. 이제 자료가 막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의원실별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예. 그마저도 사실 좀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조사 기간에 일정을 한 가지 진행을 했던 건 이제 지난주에 유가족분들의 요청으로 국조특위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특위 간담회요. 예. 네, 이것도 유가족의 요청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간담회에 단 한 명의 의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 이태원 사고 특위,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말고 당내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뭐 유가족 언제든 만나겠다 이런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특위가 아닌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그 특위, 본인들이 만든 특위 그것을 통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특위를 통해서 계속 뭐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사실은 국조특위는 무력화하고 자신들만의 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예비조사 단계에서 우리 용해인 의원하고 이 보좌진들이 그래도 자료들 많이 모았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정부기관한테 자료 제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좀 정부기관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제 무전망이나 뭐 바디캠 중요한 같은 이제 현장의 상황을 피해자들별로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경찰의 무전망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열람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기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메모를 전혀 못하게 하는 등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고 진상을 밝히는 것의 전제 조건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선심 쓰듯이 자료를 열람시켜주면서 제대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수본 수사 중이라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정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서울시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서울 소방으로 이제 용산구로 이제 책임을 좀 아랫 단위로 내려보내려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좀 고스란히 자료 제출에도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이 좀 안 된다는 것이 특히 행안부 이상민 장관 또 그리고 지자체면 서울시장 이 두 사람 두 쪽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중에 따지자면 이제 뭐 행안부, 경찰 그리고 서울시. 네, 알겠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이렇게 좀 복잡하신 게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걸 하고 묶이면서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은 이제 뭐 정당 민주당 쪽은 아니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상민 장관은 진작에 좀 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책임 회피성 발언부터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셨고 이게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하위 하급 책임자들에게도 변명하고 회피하면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법적 책임만 운운하고 계신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정치적 책임을
책임져지는 자세들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있죠.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예산안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국민의힘이 뭐 거의 여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뭐 야당처럼 뭐 국조 보이콧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네. 뭐 예산안 파행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민주당의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사실 이제 빠르지 않다는 부분 이런 부분인가요? 네, 이제 그 좀 실기했다라는 시간을 놓쳤다.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도 뭐 이제 야삼당이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국조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어서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사퇴해버리고 참석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해버리고 정부기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야삼당 단독으로도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에서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원칙적으로 국민을 믿고 조금 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왜 국정조사 하기 전에 장관 해임하라고 하냐. 이거 자가당착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정조사를 통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요. 네. 굉장히 협소한 사법적 책임만 묻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이상민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은 이제 행정안전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법적인 책임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역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제대로 수사나 조사가 되겠는가라는 게 사실 유가족분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안 될 리 없으니 걱정 마시고 빠르게 거취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임 건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될 것 같은데 찬성표를 이 질문 드려도 되나요, 이게? 네.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예. 네. 이거 하면 국민의힘 보이콧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정조사는 야당끼리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을 설득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뭐 야당 의원들 간에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당이 들어와서 같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시간은 45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저렇게 발목 잡기, 시간 끌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야삼당 끼리의 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야당만의 국정조사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아하. 그리고 뭐 기간 연장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간 연장 부분이거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그 협의체 준비 모임에서 기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또 윤건영 의원도 특위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의원님도 그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는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국조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한 바를 다 달성하는 것이 1차적인 그렇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12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예산안 핑계로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일정을 잡는 전체 회의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라야 뭐 다음 주 초에나 전체 회의를 열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현실적으로 최소한 3일 이상은 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장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 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점이라든지 방향 네 가지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소개 좀 그렇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이제 사전 예방 그리고 현장 대응, 참사 이후 수습 그리고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네 가지 측면을 이제 좀 꼽고 있고 예. 어제 이제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사전 예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 이전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순간이 7번이 있었다 이렇게 7번이나 보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 등이 왜 이태원 헬로윈 데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고 그것을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던 현장 대응 등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참사 이후 4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책임 표명과 사과도 없는 정부의 대응, 그리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까지를 물어야 된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사가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지 않도록 네.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였어야 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좀 명확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약 얘기거든요. 특히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 이제 기관이긴 한데 마약 관련 부서만 지금 포함이 된 상황인데, 마약 수사, 마약 부검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상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국정조사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네. 그러니까 대검의 대부분이 빠지고 이제 마약 관련 부처만 이제 네. 국조 대상으로 남았는데요. 전 대검 전체가 조사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들게 됩니다.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네. 이 참사 직후의 검찰의 마약 부검 문제 그리고 유류품 검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네. 당시에 검찰이 주요하게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마약과 관련돼서 주목하고 있었고 마약 관련 수사 인력을 더 많이 투입했던 것이 예년과 다르게 그리고 더 적은 질서 유지 인원을 배치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참사에 영향을 뭐 아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었을 수 있다라는 판단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대검도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약 수사 왜 집중을 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른 측면에서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마약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일로 드러난다면 사실 대통령의 어떤 성과, 사실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크게 성과라고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사실 지지율이 떨어졌고 어떤 사고가 생겼고, 사실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잘 없죠. 예. 네, 그래서 좀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도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용혜인 의원님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오시면 좋겠고 나중에 국정조사 하면 다시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